2018 중국 갑조리그 20번째 라운드 보내드립니다. 김영상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19라운드에서는 양신과 김진석 선수의 승리로 한국 선수들이 3승 3패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그중에 신진석 선수는 끝을 모르는 연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시작할 때 1패를 하고 네. 그 이후로 10연승 가도를 달리고 있고요. 네. 거의 대부분 주장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지금 불패의 기사가 됐고 지금 한국 랭킹에서도 박정환 구단을 이미 앞질러서 네. 1위에 올랐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랭킹 차이가 지금 한 계단 차이가 나는데 점수가 워낙 안 나기 때문에 두 선수가 11월에는 랭킹이 바뀔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은 한국 선수들 어떤 선수들이 출전하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장수팀은 언제부턴가는 1위를 놓치지 않고 있는데요. 승점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1위 굳히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2위 팀하고 10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 한은 거의 1위가 결정적이고요. 2위부터는 아주 촘촘합니다. 승점 차이, 그렇죠. 개인 승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까딱하다가는 이제 2위가 7위 되고 7위가 2위 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치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 계단마다 이렇게 한 점 또는 2점 차이가 났기 때문에 중위권은 굉장히 치열하게 싸움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역시 12위까지, 지금 2위부터 12위까지가 한 10점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역시 그렇게 많이 난다고 볼 수가 없는데 13위부터 뚝 떨어지게 됩니다. 네, 지금 저장팀하고 취저팀은 그들만의 리그를 하고 있는데 12위까지 치고 올라가기는 현실적으로는 좀 힘들어 보이고요. 이제 저장이 꼴찌가 되느냐, 취저가 꼴찌가 되느냐 그 승부인데 현재 상황은 그래도 신민준 선수가 속해 있는 저장팀이 약간은 우세해 보입니다. 네, 원래는 하위 2개의 팀이 을조 리그로 탈락을 하게 되는데 지금 요즘에 얘기가 나온 걸로 봐서는 14위만 탈락을 한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어서 역시 치열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박정환 구단이 2승 7패, 신진석 구단 10승 1패. 이렇게 한국의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선수가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박정환 구단은 중국 진출 이후에 최악의 성적을 지금 기록하고 있고요. 네, 또 오늘은 그 두 선수 외에도 김명훈 선수, 최철한 선수, 그리고 신민준 선수까지 모두 5명이 출전을 하게 됩니다. 네, 이 중에 먼저 신진서 대 구주아오 선수. 로 바로 가볼 텐데요. 일단 이 두 선수는 내년 1월에 다시 세계대회에서 만나게 됩니다. 네, 바이링배에서 지금 준결승에 진출해 있는 상황인데 두 기사가 만나게 됐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이제 한국과 중국의 차세대 주자는 오늘 대국하는 신진서와 구주하고 아닐까 싶은데 그 세계대회 준결승 굉장히 중요한 대국인데 전초전으로 오늘 만나게 됐습니다. 이 두 선수는 한 약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는데요. 랭킹도 많이 올라갔고 기량도 많이 좋아졌고요. 무엇보다 이제 안정감이 생겼다는 것이 예전하고 이제 어렸을 때하고는 많이 달라졌죠. 네, 신진서 선수 역시 오늘도 만만치 않은 선수를 만나게 됐습니다. 각 팀의 주장을 맡고 있는 두 선수, 그리고 과연 신진서 선수는 오늘도 연승을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갑조리그 20라운드 지금 시작합니다. 네, 신진서 선수가 10승 1패를 기록하고 있고 그 10승 1패가 1패 후 10연승이기 때문에 아직 연승이 깨지지 않았는데요. 오늘은 장시팀의 주장, 거의 주장전을 나오고 있는 구주아오 선수와 만나게 됐습니다. 네, 두 선수의 상대 전적은 신진서 선수가 1승 2패로 약간은 밀려 있지만 최근 대국은 승리를 거뒀고요. 신진서 구단은 뭐 원래도 바둑이 강했지만 올해 이제 봄, 여름을 지나면서 훨씬 더 안정적이 됐어요. 최근에는 지는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네, 뭐 10대국, 보통 최근 대국을 10대국 정도로 보게 되는데 더 거슬러 올라가서 한 30국 정도는 박정환 커제를 제외하면 모두 다 휩쓸었습니다. 박정환 구단에게 진 것은 사실상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는 대국이니까. 천부배였죠. 그렇죠. 어차피 이제 준결승 진출해 있는 상황에서니까요. 네. 근데 커제 구단에게 진 거는 좀 아팠어요. 삼성화재배요. 그때 뭐 TV 중계가 되기도 했는데 괴로워하는 모습이 화면에 비칠 정도로 화도 많이 나 보였고요. 아주 아파하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 대국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대국에서
뭐 연승가도를 전승을 다 거두고 있고 내용적으로도 뭔가 뭐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는 이제 세계 대회에서도 신진서 구단에게는 이제 기대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최근 내용이 좋습니다. 네, 신진서 선수는 뭐 랭킹 1위 이런 것이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역시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네. 저 올해 하반기에는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제 바둑을 보면 지금 5번째 수로 좌상기를 걸쳤잖아요.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 받아주거나 아니면 협공을 한다거나 하는 수가 예전에 많았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손을 빼고 화점에 걸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우하기에 소목이 있는데 소목에다 걸쳤고요. 예전에 이제 양걸침을 당하면은 좀 피곤하니까 미리 하나 받아두거나 협공을 하라 이렇게 이제 이런 이론이었는데 요즘에 인공지능 선생님들은 양걸침도 그렇게 두렵지 않다. 네. 그래서 손을 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건 흙이 걸쳤을 때 백이 안 받고 다른 곳을 걸치잖아요. 네. 그러면 흙도 또 보란 듯이 다른 곳에 네. 같이 걸치는 경우, 그 내기에 모든 걸침이 있는 경우가 좀 많았는데요. 네, 그런 바둑도 많이 있었죠. 네. 자, 이수도 이제 예전에는 여기를 시움을 당하게 되면은 101점이 바로 봉쇄가 되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받으라는 거였는데 역시 이수조차도 역시 인공지능이 좋아하는 수입니다. 봉쇄를 하더라도 당하더라도 흑에게 봉쇄를 당하더라도 백도 이 한 점을 압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한 점이 이제 거의 아직 뭐 숨은 좀 붙어 있지만 그래도 패석이 됐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둘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을 받아주면은 그때는 이제 자산기를 두고요.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여기서 이걸 하나 밀어두고 선수가 중요할 때요. 여기를 하나 밀어두고 네. 손을 빼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것조차도 역시 맞게 되면은 다음에 이제 한 칸을 뛴다던가 또는 날일자를 한다던가 네. 해서 두더라도 충분히 둘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저희는 이제 예전에 이거 살 때 이제 이렇게 두라고 많이 배웠잖아요. 거기 두면 무조건 사니까 쉽죠. 네, 근데 인공지능 보면은 이렇게 두는 것보다는 하나 붙여두고 날일자 한다거나 뛰거나 해서 사는 방법을 더 좋아하더라고요. 네, 봉쇄 당할 때 이렇게 두면 살긴 사는데 이런 식으로 두면 예전에 이제 저희가 배웠던 건 이런 건데요. 살긴 사는데 이제 많이 당한다 이거죠. 네. 그래도 어찌됐든 봉쇄 당하는 것은 늘 아프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이 봉쇄는 피해야 합니다. 그럼 백이 우하기를 먼저 가고 싶었다면 많이 두어지진 않지만 좌상기 입구자 하나만 해놓고 눌러가면 안 됐을까요? 이렇게요. 네. 근데 저는 인공지능 바둑을 보면서 인공지능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입구자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어떤 형태에서든. 인공지능 바둑을 보면 네. 손 빼는 것은 봤는데 입구자는 없고요. 둔 다음에 이제 이쪽을 붙이거나 붙이는 수는 많이 두죠. 아, 차라리 손을 빼거나 네. 미리 손해보는 건 별로 원하지 않는군요. 예전부터 이제 제가 양걸침 당했을 때 이렇게 입구자 하는 것은 백의 입장에선 최악이다라는 이야기를 몇 번 했거든요. 방송 중에서도. 네. 근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 이 모양은 그렇게 백이 실속도 없고 그렇다고 세력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급자, 중급자 여러분들이 이런 수 많이 두거든요. 이 수만큼은 꼭 안 뒀으면 좋겠어요. 네. 자, 여기서 밀고 손을 빼느냐 아니면 무난하게 정석대로 가느냐입니다. 네, 한 칸을 띄워두네요. 백이 손을 빼기도 했지만 흑도 뭐 그렇게 좌상귀를 씌우는 걸 크게 보고 있진 않네요. 물론 그 자리는 좋은 자리인데 네. 우아 쪽 이제 막히는 자세도 백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 칸을 띄워놓고요. 예전에는 이제 이 형태 자체를 백이 그렇게 이득이라고 평가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교환을 안 했는데 인공지능이 등장한 이후에는 인공지능이 항상 여기를 눌러놓고 벌리지도 않고 손을 빼거든요. 그러니까 이 눌러놓는 것 자체가 백의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바둑은 많이 봤어요. 예를 들어 손을 빼고 뭐 이런 데를 뒀다고 치고요. 여기를 두고 또 다른 큰 자리를 뒀다고 치고요. 이렇게 뛰면은 그때는 이제 지키는 바둑은 제가 몇 번 봤어요. 인공지능 대국에서. 이제 흑이 5수가 들어갔고 백이 4수가 들어갔는데 물론 이제 흑의 모양이 좋기도 하지만 백도 그렇게 크게 시달리지는 않는 형태거든요. 한 수를 덜 네. 놓은 것 치고는 그렇죠. 예. 나쁘지 않다. 뭐 다른 곳에 큰 곳을 하나를 차지했기 때문에 예. 여기서는 약간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전체적인 형세를 봤을 때는 충분히 이제 밸런스를 맞출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이것도 이제 예전에는 이런 정석이 있었잖아요. 아주 옛날에는. 근데 이것도 요즘에는 아예 사라졌어요. 흙이 좋지 않다. 네. 요즘에는 이렇게 두는 바둑은 거의 없고요. 거의 붙이거나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그냥 넣는 수도 있긴 있는데 이렇게 두는 경우는 그래도 주변 상황에 따라서 있긴 있는데 가끔 나오죠. 예, 여기서 바로 3-3 들어가는 수는 이제 마치 멸종된 공룡처럼 이 정석도 사라졌습니다. 네. 항상 모양을 봤을 때 잘 됐다, 안 됐다를 구분하려면 그 형태에 들인 돌 개수를 세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부분적으로는 그렇게 봐야 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바둑판 전체를 놓고 보고 판단을 해야 이제 뭐 정답에 가까운 수를 찾아갈 수가 네. 있는 거죠. 자, 현재는 붙였고요. 지금은 축이 되나 보네요. 예, 두고 단수를 치면 이게 쭉 타고 나갔을 때 이쪽에서 걸려서 다시 또 우변으로 데리고 나가서 축을 몰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 모양도 이제 예전에는 똑같이 지금 돌이 6개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백이 좀 해프다라는 거였는데 요즘에는 나쁘지 않다. 백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고요. 이것도 역시 물론 이제 이것도 예전에 저희가 네. 두기는 뒀어요. 잘 나오질 않아서 그렇지. 하지만 요즘에는 인공지능이 워낙 이 형태를 좋아하다 보니까 또 프로기사들도 많이 따라두고 있습니다. 이 형태는 방금 전에 그 형태는 나중에 여기를 끊으면은 귀에 약간의 맛이 있기 때문에 어떤 맛이 그러니까 있을까요? 끝내기 정도에 예. 접어들었을 때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늘어서 많이들 두시잖아요. 아마추어, 네. 뭐 초급자 여러분들은. 근데 이런 형태에서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를 끊는 게 좋은 맥점입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단수를 치게 되면은 꿰뚫는 수가 생기죠, 이렇게. 조금 더 누를 수가 있네요. 이건 아예 조금, 누를 수가 예, 있네요. 조금 정도가 아니죠, 예. 네.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이제 백이 여기를 두고, 잡고, 끝내기 단계에 접어들었을 때 종반 무렵에 이런 데를 끊으면 흑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단수를 쳐야 됩니다. 그때 백이 있는 것은 역시 이렇게 단수를 쳐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기서 이쪽을 단수를 치는 수가 있어요. 잡아야 되겠죠? 네. 그때 늘고 호구 치고 호구 치면은 사는 맛이 있고요. 그렇네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또 호구 쳐서 활용하는 수도 있긴 있어요. 물론 이렇게 두면은 막으면 호구 쳐서 살겠지만 이렇게 두면 이제 잡으러 오는 수는 있는데 이제 바깥쪽에서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맛을 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 맛을 높게 평가해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게 초보자 여러분들에서 빨리 이걸 나가 보면은 이게 얼핏 보면 축이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얼핏 보면은. 우아 쪽에 예. 흑백 모두 있으니까요. 근데 이게 저 옆으로 우변으로 다시 끌고 가서 축이 됩니다. 이게
예,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걸려야 되는데 여기서. 네. 예, 근데 요 수로 인해서 이쪽을 단수를 쳐서 나가면 원래 이렇게 치면 이렇게 돼서 안 되잖아요. 네. 이렇게 다시 몰고 나가는 게 있어요. 약간 또 네. 변형을 하다 보면 축이 다시, 이어지게 네, 됩니다. 다시 또 우변으로 네. 데리고 가서. 사실 입문자 때는 이렇게 축으로 잡는 것만큼 좀 쾌감이 있을 때가 없는데요. 그렇죠. 저는 요즘도 잘 축 가다가 끊기나요? 축 쳐다보면 오래 걸려요. 원래 이제 어려서 바둑 처음 배울 때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쭉 끌고 나가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쭉 네. 끌고 나가라는 건데 쭉 끌고 나가다 보면 한눈에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물론 이렇게 가까우면 금방 끌고 나가는데 네. 저 멀리 있으면 이걸 쭉 끌고 나오다가 이렇게 한 칸씩 어긋날 때도 있고 해서 그렇죠. 또 돌들이 많으면 약간 헷갈릴 때가 있는데요. 근데 정확하게 잘만 끌고 나오면은 큰 문제는 없죠. 이것도 왜 지금 축이 아닌데 한 점을 잡느냐 하면 흙이 이런 데를 밀게 되면은 받아줄 수가 없거든요. 어차피 잡아야 되기 때문에 네. 미리 잡아 놓는 거고요. 또 이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쪽을 단수를 칠 수가 있어요. 이을 수는 없으니까. 잡을 때 이렇게 네. 늘거나 이렇게 날일자 하게 되면은 또 자변이 또 관통당할 수가 있으니까 미리 한 점 잡는 것도 한 수의 값어치가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끝내기 단계 접어들 무렵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귀에 3-3을 끊어서 끝내기를 할 수 있는 수단은 있습니다. 네. 좌상귀 정석이라고 해야 될까요? 변화 일단락이 됐고요. 흙은 손을 돌렸는데요. 여전히 밀어가네요. 두터운 자리를 선택했습니다. 지금은 네. 예를 들어서 큰 자리를 둔다면 우변을 벌리거나 또는 뭐 이쪽 굳히거나 하는 것도 좋은 자리일 테고 이런 데 걸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여기 민 것은 좌변의 백도를 백세력을 견제하는 의미도 있고 우변의 백도를 은근히 압박을 하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네. 한 수의 값어치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밀고 나니까 하변이 좀 욕심이 나는데요. 백이요. 네. 흙이 먼저 이렇게 걸치면 하변에도 제법 괜찮은 모양이 생기죠. 백도 이런 데 두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하변의 흙을 견제를 하면서 네. 좌변의 모양을 넓히는데 그래도 도움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괜찮은 자리로 보입니다. 네, 우상귀를 차지했는데요. 우상귀는 만약에 걸치게 되면 무조건 이 방향인 거죠? 지금은 반대로 걸치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상황이 좀 단단해서요. 이렇게 붙이고 봤더라도 좌상기가 흙이 워낙 견고하게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백이 벌려봤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쪽에서 걸치고 우변으로 백돌이 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라면 이쪽으로 걸칠 것 같아요. 네. 요즘에는 어떤 수에 대해서 네. 명확하게, 단호하게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렇죠. 겁나죠. 네, 그렇지만 이제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이 방향은 맞는 것 같습니다. 좌상귀가 약간 소목의 기본 정석 모양과도 약간 흡사한 것 같은데요. 아, 이렇게 소목 크게 네. 뒀을 때 백이 한 칸 이렇게 해서 한 칸 뛴 정석이요. 이렇게 있고 한 칸 뛰면 그때 보통 우상귀는 그렇죠. 이렇게 걸치게 예,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제 사두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이거 뱀 머리라고 해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내밀면 여기는 서로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니거든요. 네. 뭐 땅으로 치면 황무지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황무지 쪽으로 손을 돌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노른자위 땅이 많은데. 네, 오변은 기름진 예. 땅입니다. 예, 그렇죠. 예. 사실 받아주는 건 기대를 안 했고 협공이 나올까 싶었는데 협공이 일반적인 감각이 아닐까 싶었거든요. 어디가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우변 쪽으로 협공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나 생각했는데 고자고단 지금 한 칸을 띄었고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인공지능 바둑에서 이렇게 한 칸을 띄면 여기 이쪽을 받는 바둑은 많이 봤어요. 반대로 이제 백이 손을 빼게 되면 이쪽 방면으로 흙돌이 오면 백돌 석점이 아주 답답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여기를 두는 바둑을 봤고
또 굳이 우변을 깬다거나 할 이유가 없는 건가요? 지금이요. 네. 이런 흐름이라면은 좌하게 이렇게 걸쳐야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받아주면은 하변의 폭을 넓히는. 물론 이거 좀 뭐 예전 감각이라 저도 좀 일감이라고는 볼 수가 있는 거죠. 옛날 같으면은 그냥 이 정도라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인공지능은 이런 수들을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 또 손을 뺐어요. 뭐 손빼기 퍼레이드인데요. 자, 이것은 어떻게 네. 봐야 될까요? 흑이 우화를 성공할 수도 있는데요. 어디가 일감이에요? 성공을 한다면. 요쪽 어디 갔거든요? 네, 뭐 두 칸, 세 칸. 요 정도? 예. 요 정도라면은 네. 요쪽 어디 적당히 나가면 되지 않을까요? 한 뭐 이만치. 요렇게 이런 식으로. 이 정도라면 백도 충분히 타개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흑이 한 수로 덮어 씌우는 모양이 안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뒀다. 네. 이때는 뭐 이게 뭐 제 일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이런 식이면은 타개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어 보여요. 붙이고 끊거나 하면. 네. 이런 식으로 봉쇄를 해도 2선 탈출도 있고 이것도 역시 이쪽 어깨인지 이쪽 어깨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깨 짚어 나가면은 봉쇄당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가를 수 예. 있고요. 이거는 충분히 백도 싸울 수 있는 형태로 보입니다. 어지간해서는 봉쇄는 잘 안 될 것 같아요. 이쪽으로 오더라도 이렇게 붙이고 젖힐 때 늘고 나가면 그렇게 크게 시달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신진서 구단이 손을 뺐는데 물론 뭐 이수가 뭐 나쁠 이유는 없겠지만 그래도 가장 먼저 그래도 기본적으로 생각되는 것은 이쪽이 아닌가 싶거든요. 네. 예. 과감한 수를 선택을 했네요. 역시 이쪽도 붙였고요. 젖히면 늘겠다는 뜻이겠고 지금도 역시 이쪽 두면은 글쎄 지금 이 모양이라면 그래도 백은 이렇게 둘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배석상의 예. 영향이 있겠고요. 요즘엔 이수가 워낙 유행이라 여기 둠은 있고 이을 때 벌리겠다. 이것도 그림은 나오네요. 여기 우변에 벌리는 게 물론 이제 애초에 두 칸 벌리는 것하고 비교했을 때 좀 많이 가기는 했지만 흑이 우변을 둔다 하더라도 전투는 가능해 보이거든요. 이것도 이제 신진서 구단의 네. 머릿속에 있을 거고요.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은 물론 요즘에 이제 잘 나오진 않지만 끼워 있는 수가 이제 예전에 있었거든요. 네. 그럼 결국 코 고쳐야겠죠? 단수 치면 이어야 될 것 같고 이쪽을 밀면은 늘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 이후가 강력할까요? 이 다음에 이제 한 이만치 두면 양쪽을 다 수습할 수 있느냐? 네. 저라면 제가 흑이라면 저는 이렇게 두는 스타일이긴 한데 뭐 정상급 기사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겠는데 네. 모두 다 일리는 있어 보이는데요. 젖히고 느는 것까지는 아마 지금 여길 틀어막진 않을 거예요. 네. 단수가 워낙 아프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지금 느는 것까지는 맞을 것 같고 여기서 세 가지를 보여주신 건데요. 네. 아까 자산기 때는 제가 3-3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잘 안 둘 것이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네. 주변 배석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3-3도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여전히 이제 신진서 구단은 이쪽을 붙였고 요즘 유행하는 수가 이제 이건데 이렇게 되면 이제 우변을 두 칸을 벌리면은 이돌에게도 도움을 주면서 우하 쪽에 있는 백돌에게도 조금은 도움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모양이라면 흑도 끼워서 둘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도 한번
나중에 인공지능으로 찍어 봐야겠어요. 이렇게 되면 과연 몇 %나 떨어지나. 아니면 그렇게 끼워 이었을 때 백이 반대로 이을 수는 없나요? 끼워 이었을 때. 아, 이렇게요? 네. 지금 축은 안 그러면 되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네. 축은 안 되니까 축이 되더라도 이거 넘어가면 이거 백도 쏠쏠하지 않습니까? 네. 아마 지금 같은 경우에 끼워 이었을 때 백이 이은 흙은 이쪽 붙이지 차단을 않을까 하겠죠. 싶습니다. 그럼 호구 이젠 치고요. 이제는 어딘가 받아야겠죠. 네. 있거나 호구 치거나 해야 되죠. 어딘가 뒀다고 치고. 그러면 또 역시 여전히 우변을 먼저 돌 수 있으니까. 물론 흙도 집으로는 약간 손실은 입었지만 그래도 우변이 워낙에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네. 이쪽인지 이쪽인지 어렵긴 한데 하여튼 우변 쪽에 흙돌이 가면은 그래도 둘 수는 있는 바둑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누가 봐도 우하의 백세점이 약하기 때문에 생각해 볼 수 있을 법한 형태였는데요. 역시 두 선수는 예전 정석은 아예 지워버렸나 봅니다. 그리고 또 한때는 또 이렇게 하고 치는 바둑도 많았거든요. 아, 있었죠.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또 이것도 거의 없어요.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 다 있죠. 있거나 또는 이렇게 붙이거나 붙이고 흙에 붙이고 뭐 이런 바둑도 많이 나오죠. 가만히 있는 수를 선택을 했고요. 이제는 백도 우변에 어딘가를 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가 가장 일반적이죠, 그래도. 어차피 상변은 흙이 먼저 둔다고 하더라도 선제 공격을 한다고 하더라도 흙이 먼저 이쪽 어디에 도래하도 그렇게 뭐 크게 위협적이진 않거든요. 네. 근데 이 수 자체는 아주 좋은 곳이에요. 이 한 점한테 도움을 주면서 우하 쪽에 있는 백에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생략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네, 좌상과 우상에서 비슷한 모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신진서 선수는 우변 어떻게 전개를 하게 될까요? 잠시 후에 보내드립니다. 네, 오늘 신진서 선수가 다시 19라운드에 이어서 나오게 됐습니다. 상대는 구즈아오 선수. 자, 신진서 선수가 둘 차례 일감은 우변인데요. 네, 역시 그 자리는 놓칠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자, 이제는 여기서는 이제 좀 어려울 텐데 어딜 둬야 될까요? 이제 와서 가르는 건 의미가 없는 거죠. 이쪽이요? 네. 의미는 그래도 없진 않을 있긴 아, 있겠죠. 그래도 예. 양쪽이 다 약한가요? 뭐 예를 들어서 네. 백이 그냥 제일 쉽게 이렇게만 뒀다고 하면 쉽게 연결하면서 집도 어지간히 불어나기 때문에 그냥 봐도 좋은 자리 아닙니까? 좀 뭐 고급진 수법으로는 이렇게 어깨 짚고 할 때 이렇게 한 칸 뛰는 네. 자연스럽게 우변이 집으로 이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약한 돌이 없어지잖아요. 좋은 자리이긴 해요. 근데 지금 어딜 둬야 될지를 잘 몰라서. 아, 역시 그쪽을 두긴 두네요. 예. 네, 바로 두네요. 가운데는 좀 애매했나 봅니다. 아, 이런데요. 네. 글쎄, 이렇게 어디가 정답인지 모르는 자리라. 자, 백도 이제 흑돌 갈라가야 하는데요. 백은 또 어떻게 둬야 되나요? 지금도 어깨 짚듯이 가는 건가요? 이쪽이요? 네. 이것도 가능해 보이고요. 이런데 뛰는 거는 나가는 건 의미가 없을까요?
좁긴 좁아가지고 나중에 귀 쪽 붙였을 때 또 중복 모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럴 수 있죠. 일단 우변을 손 빼긴 어려우니까 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진행됐을 때 뭐 예를 들어서요. 우상긴 그냥 다 뒀다고 치고요. 이런 자리를 또 먼저 오면은 그렇게 백이 뭐 능률적인 그런 형태는 아니잖아요. 네. 어딜 둬야 될지 참 어렵습니다. 일단은 상대적으로 우변 두 점보다는 우하가 더 급한 건 맞는 거죠? 이 석점이 네. 이게 흙이 먼저 두면은 좀 머리 아프지 않을까요? 먼저 이런 자리를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런 데를 먼저 왔다고 가정하고요. 이 석점이 온전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탈출도 그렇게 쉽게 보이질 않고 안에서 사는 것도 한눈에 척 보이진 않거든요. 어딘가 두긴 둬야 되는데 네. 보통은 나갈 때 기대기로 많이 나가긴 하니까요. 이렇게요. 네. 어딜 둬야 되는지 참 어렵습니다. 네. 아, 거길 두긴 두네요. 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나갈 수 있으니까 역시 네. 건드려 달라는 거죠. 그럼 당연히 흙도 그 근처에 응수를 해주진 않겠네요. 아, 흙이요. 네. 이런 데를 만약에 밀었다고 치면 이런 데서 씌우면 지금 공수가 바뀌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젖히면 젖히고 하나의 막이 생겼군요. 네. 이렇게 되면 늘어서 늘거나 단수치거나 싸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네요. 자, 그럼 또 한 칸, 네. 네. 이수는 이제 봉쇄당하는 것을 방어를 했고 우상에 있는 백돌 두 점에도 이제 약간의 압력을 가할 수 있겠고요. 우하 쪽에도 압박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는 거고 그리고 한 칸 정도 뛰어도 흙한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긴 해요. 네. 이 자체로 좋은 자리네요. 여기서 배기 어렵네요. 어딜 둬야 되는지. 놓고 공을 넘깁니다. 흙에게는 좀 맛보기 자리가 남아 있는 건데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우선은 이쪽 누르고 싶은데요. 네. 여기는 찌르더라도 이제는 뒤로 이렇게 슬슬 물러서면 되니까 요 두 점은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죠. 네. 누른 순간 흙이 중앙으로 한 칸 뛰어나온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는데요. 우변 흙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둔다고 하더라도 설마 이 돌이 잡히거나 하진 않을 테니까요. 거길 뒀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짠 수가 있나요? 치열합니다. 지금 이런 수는 원래 이제 끝내기 할 때 드는 수인데 네. 이제 집으로만 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요철하고 생각했을까요? 이게 이제 이수로 인해서 우변 백돌 두 점이 안정이 됐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고요. 이수로 인해서 이제 여기 나가 끊는 게 생겼어요. 백이. 이제 흙이 끊길 수밖에 없네요. 물론 이제 이 네. 우상기 흙도 이렇게 두면 살긴 살아요. 근데 이 사는 과정이 워낙 비굴하고 그리고 이쪽에 돌이 쌓이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씌웠다거나 할 때 잡혔죠? 백에게 아주 네. 큰 도움이 됩니다. 잡혔을 것 같아요. 생김새가. 갈 데가 없습니다. 나가려고 발버둥을 네. 쳐도 막으면 더 이상 도망갈 수가 없어요. 네, 이 수는 역시 이제 집으로만 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공수의 요처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참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 이제 봐도 초반에 이런 수 두면은 참 야단 많이 맞았을 것 같은 수인데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장면에서는. 흙돌이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면 역시 이상하겠지만 네. 다음 수가 있으니까요. 역시 백이 상대적으로 바빠 보였는데 신진서 선수는 일방적으로 탈출에만 신경 쓰진 않습니다. 아, 그쪽. 여기는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아,
이것만 해두고 발상의 미니까 전환인데요. 이렇게 일단은 이런 데 두면은 네. 이건 입구자로 이거는 확실하게 살았거든요. 네. 이건 뭐 실리로- 백도 나쁠 것 같진 않아요. 이렇게만 네. 되면은. 잡으러 가려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데 두면은 막아서 다음에 역시 입구자 하면 거의 살거든요. 잡으러 가려면 또 이런 데 둬야 되는데 이때는 이제 또 뭐 대충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탈출은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귀에 하나 달려놓은 순간 집으로 득을 봤으니까요. 집으로도 득보가 네. 안형도 좀 생겼고 입구자로 붙이면 어떻게 두나요? 이렇게요. 아니요. 아, 네. 이렇게요. 이건 받아야겠죠? 붙이면 이렇게요. 조금 고민 생기네요. 버리나요? 이렇게 해도 될 것 같긴 해요, 지금은. 이게 왜냐하면은 네.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살았다고 가정해도 한 7, 8집 정도 났거든요. 근데 이게 돌이 100은 9개인데 흙은 12개예요. 3개가 더 들어갔잖아요. 근데 여기 예를 들어서 한 7, 8집 빼고 세면은 별거 없어요. 아직도 예. 다 제압도 안 됐네요. 그리고 또 여기 또 끊고 나가는 것도 있고 거의 집으로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돼요. 그렇다면은 이 세력이 그렇게 뭐 위협적으로 보이진 그렇네요. 않거든요. 끊기만 했지 낙이 없네요. 네. 그래서 이제 신진서 네. 구단의 생각은 우악이 100은 살기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지금 현재 스코어가 흙이 둘레 여섯 8개고 100은 5개이기 때문에 100이 당연히 이 부분에서 좋을 순 없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집만 내고 살면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형태는. 하긴 흙이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우화를 빼고 나면 집이 없긴 하거든요. 그렇죠. 좌상기에 뭐 한 네. 열 몇 집 정도 있고. 그리고 우상기는 오히려 이제 백돌이 7개가 있고 흙돌이 5개밖에 없기 때문에 흙이 조금은 이제 신경을 좀 써야 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와 끊는 것도 있겠고 이 입구자로 인해서. 그렇다고 이런 걸 방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을 수는 없잖아요. 쑥스럽죠. 워낙 공배니까. 네. 그렇다고 이거를 억지로 보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흙이 민순간 연결부터 생각을 했었는데 네, 참 이 한수로 자신감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역시 발상의 네. 자유로움이 일반인들하고 완전 다르네요. 저는 이제 이런 걸 생각했어요. 들여다보고 있거나 하면 이렇게 젖혀야 되나? 이 모양이 탄력이 좋은 건가?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이 날일자를 요거는 하나 그냥 페인트 같아요. 하나만 해두고 악수는 아니니까요. 그쪽으로. 이거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모양을 있거나 붙이거나 해서 둘 수는 없으니까 뭔가 좀 능률적으로 보강을 하겠다는 뜻이고, 그러면서 또 은근히 우변 석점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백이 지금 당장 찌르는 건 이제 흙도 대책이 있나요? 이제는 그래도 싸울 수 있다 그거 아닐까요? 근데 또 지금 나와 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도 나와 끊으면은 충분히 싸울 수 있는 모양 같긴 해요. 여기 두면 이쪽 둬서 결국 이쪽으로 손이 되돌아가야 되거든요. 우상기 쪽으로. 끊을 순 없으니까요. 이런 식으로도 이게 싸움이 될 것 같기도 해요.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근데 아무튼 고조아우 입장에서는 이것을 지금 흙이 둔수로 있거나 붙이거나 해서 아주 느슨하게 둘 수는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수가 아닐까 싶긴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도 나와 끊어 싸울 수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백도 여기서 또 궁색하게 살긴 싫잖아요. 자연스럽게 보완이 될 것이 뻔하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살려고만 마음먹으면 네. 이렇게 하면 쉽게 살죠. 근데 이런 데 돌이 쌓이면 우하기에 있는 백돌에게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흙이 잡으러 갔을 때 엄청난 악수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건 절대 해서는 안 돼요. 네, 흙의 의도입니다. 고수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바로 끝내요. 네, 역시 선공을 하죠. 대마를 막 잡으러 가는 게 아니고 네. 슬슬 겁만 주면서 다른 쪽에서 이득 보는 걸 많이 선택을 하거든요. 일직선으로 잡으러 가는 것보다는. 가장 얄미운 수법이죠. 네. 자, 지금은 흙도 이제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어지간해서 막아야 되고. 근데 이 끊어서 싸우는 게 신진서 구단은 된다는 이야기예요. 막을 수밖에 없을 때 끊겠다는 뜻이고요. 신진서 구단도 접근전에서의 수읽기 이런 게 이제 가장 뛰어난 기사 중에 한 명이고요. 구조하우 구단도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읽기 전투력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입맛에 맞는 지금 그런 바둑으로 봐야겠죠. 여기서 흙이 끊어서 버리면 귀가 클까요? 아, 이쪽이요? 네. 이렇게 단수 치면 나가야 될 테고 이거 밀면 또 받아야 되죠. 이거 저 처리하면 이거 너무 크지 않습니까? 게다가 뒷맛도 없어요. 크게 놓고 따내지도 않네요. 네, 이거라면은 신진서 구단이 아마 쾌재를 부를 겁니다. 예. 땡큐인가요? 예, 지금은 좋아할 네. 것 같아요. 예, 지금 막는 거는 거의 예정된 수순이라고 봐야겠고요. 이제 여기가 거의 선수이기 때문에 바깥쪽에서 어떻게 싸울 것이냐. 이게 받으면은 지금 이렇게 했다가는 뭐 예를 들어서 호구 치면은 아직도 덜 살았거든요. 네. 또 살아야 돼요. 이렇게 되면은. 백이 먼저 치중, 다른 데 뒀다가는 뭐 이 우변 백은 살았다고 가정을 하고요. 이쪽 치중 가고 돌 때 막으면은 우변 백이 완벽하게 살아있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잡으러 가는 맛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이런 모양은 부분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 확실하게 살려면 이렇게인데 아주 많이 당하거든요. 뭐 잡히는 것보다 더 아플 수가 있는 형태예요. 이런 형태는. 네. 아, 그냥 이게 이쪽에 돌이 있다고 가정하면 여기서 이렇게 미는 거는 좀 좋은 행만은 아닌데 원래는 원래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먼저 치중 가나요? 100이요.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뒀다고 가정하고요. 그땐 젖치. 이땐 젖히겠죠. 네. 만약에 이걸 두면은 있고 이걸 잡더라도 이제는 젖혀이으면 잡았죠. 근데 이 우상기를 백이 흙을 잡을 수 있으면 이건 백이 아주 편안해집니다. 네, 실리 차이가 예. 제법 납니다. 흙은 그러면 밀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어렵네요. 밀면 늘거나 해야 되는데 그때 치중 가면 안 되나요? 아, 백이요? 네. 이쪽으로요. 지금 근데 백이 여기 치중 갔다가는 사고 날 것 같은데요. 아, 그런가요? 예. 왜냐하면 여기 치중 가려면은 주변에 네. 백이 완벽해야 되는데 지금은 차단하면은 오히려 백이 더. 상변, 우변 다 걸리니까 백이 곤란해질 수도 있었어요. 우선은 살아나야 될 것 같아요, 이쪽을. 그리고 이제 정말 완벽해지면 그때는 방금 전에 배현진 상단 얘기한 네. 그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려면 우변이 좀 튼튼해져야 돼요, 우선은. 네, 아무튼 여기가 선수인데도 이걸 뒀다. 이것은 신진서 구단도 뭔가 다른 걸 보고 있는 거죠. 이게 선수인데 이렇게 미는 행마는 원래는 좀 이상한 행마이긴 해요. 예. 그렇죠. 하지만 꼭 이렇게 활용을 하진 않겠다라는 의도로 보입니다. 호구로. 이것은 이제 늘게 되면은 계속 미는 것이 싫었다. 그렇게 봐야겠습니다. 하나 미는 것을 활용당하는 게 싫었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뒀고 흙은 얼른 결정을 지어 달라고 합니다. 일단 봉쇄는 당하긴 당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자꾸 또 말씀드리게 되는데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이렇게 되고 살았다고 가정하면 이제 여기 미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돌이. 훨씬 더 이제 원활하게 중앙 쪽으로 진출할 수 있어서 원래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런 것이 보통의 감각인데 신진서 구단은 이런 걸 모를 리는 없잖아요. 네.
이 시작점에서 하위 팀들이 그들만의 리그라고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지금 이건 그들만의 술기 같거든요. 예, 역시 뭔가 보여주죠. 네. 예, 이게 참 이게 어떻게 싸우는 거. 여기서 어떤 전단을 구한다는 건지 지금까지는 도저히 알 길이 없습니다. 끊어가겠고요. 지금 100도 사는 것이 급급한데 여기서 끊어갑니다. 이게 원래는 이 우변의 백이 워낙 약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단수 치고 늘 때 이렇게 뒀다라고 가정하면 백도 좀 신경 쓰이긴 한데 이런 것 단수 쳐주는 자체가 약간은 속된 행마거든요. 한 칸 띄는 게 정수 같아요. 제가 잠깐 뭐가 보였는데 끝나요? 이게 예를 들어서 백이 뭐 이런 데 바로 끊으면 뭐가 사고가 날 것 같기도 해요. 몇 수 안 될 밀었다가는 것 이런 데 같아요. 두고 이거 두고 이걸 두고 이음은 막아서 물론 이제 그 전에 백도 뭔가 보호 장치는 좀 해둬야 될 것 같긴 한데 잠깐만 틈나면 이런 식으로 이제 흙을 괴롭힐 수가 있으니까 이 단수 치더라도 늘면은 결국에는 돌아가야 되는 게 정수예요. 그렇다면은 한 칸 띄는 게 나은 것이 이렇게 뒀을 때 꼭 호구를 쳐야 되는 그런 게 없잖아요. 네. 이쪽을 늘면은 그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쪽을 늘면 어쩔 수 없이 그때 이제 띄면 되니까. 참 어렵네요. 이 우상기 흙도 여기에 백돌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우상기 흙도 보강을 해야 되는데 여기 느는 게 선수가 되면은 우변에 또 단수쳐 잡는 건 있고요. 다만 또 이쪽을 늘어두면은 한 칸 띄어서 상변의 백돌이 또 약간 악수가 될 수도 있고 이거 어디서부터 풀어나가야 되는지. 우선 안정을 해두네요. 네. 자, 이게 원래는 기본 정수는 이런 데 둬야 되지 않나요? 못 두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게 아까부터 배운 지 얘기했던 잡으러 가는 거. 지금은 단수 치면 달리 받을 수가 있죠. 아예 그냥 중앙 쪽 단수 쳐도 되겠는데요, 먼저. 아, 이쪽까지 네. 미리요. 그냥 잡힌 거 아닌가요? 일단 흙은 살려면 여기 둬야 되잖아요. 아, 네. 뭐, 굳이 단수 칠 이유는 없어 아, 보이네. 그렇네요. 아, 그게 요석이었죠, 참. 이렇게 두면은 네. 단수 치고 여기 두면은 이거 잡으면 우상기는 자체로는 잡혔어요. 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두려면은 여길 둬야 되는데 넘어가면은 이거 좀 수상쩍게 생겼는데요. 흙도 수가 워낙 없으니까 흙도 할 게 별로 없어 보여요. 이거네요. 신진서 구단이 이 교환을 아꼈던 것은 그것도 싱겁다고 본 거예요. 이 교환을 아꼈다는 것은 네. 이쪽으로 활용을 해서 흙이 받게 되면 바깥쪽 두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 그렇죠. 이제 무릎을 탁 칠 수 있는 건가요? 이제는 좀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젖혔는데 이것은 이제 중앙 쪽으로는 백도 좀 숨통은 트였을 것 같은데 이건 또 어떻게 둬야 되나요? 이것도 참 어렵네요. 일단 이 돌이 오면은 중앙 쪽에 뭔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막상 또 어떻게 둘래 하고 물어보니까 그냥 이렇게 해야 되나요? 투박하게? 이것도 괜찮은 거죠? 네. 괜찮은 거죠? 원래는 걸리는 모양인데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축이 안 되면 여기 양단수니까. 이렇게 호구 네. 치고 젖혀서 싸우는 것도 가능할 법하고요. 바로 단수를 치면 안 될까요? 네. 이렇게요? 안 되는 거죠? 예, 이렇게 두면은 다음에 있고요. 이거는 우상기 잡으러 가기에는 백도 완전치가 이거는 안 돼요. 지금은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네. 잡으러 가려면 이렇게 하고 여기 둬야 되는데
여기 두면 늘어야 되고 이거 두면 여기 둬야 되는데 이게 이제 흙의 수가 워낙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덟 수거든요. 이게 네. 여덟 수면은 물론 이제 우변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완벽하게 살아있다라고 가정하면은 잡으러 가면 되는데 네. 지금 이게 미생이라 함부로 했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어요. 백이 더 위험할 수도 네. 있겠네요. 서두르지 않습니다. 어차피 계속 빈상각은 선수기 때문에 교환을 해두고요. 여기를 호구를 쳤다는 것은 여차하면 패를 하겠다는 뜻인데요. 아, 그냥 이으면은 백도 이쪽이 선수가 되면 이제 아직 못 살았다. 근데 이거는 백이 이어도 그땐 단수 쳐도 패로 버틸 수 있으니까 그래서 호구를 친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냥 살려고만 마음먹으면 그냥 호구 치면 살아요. 네. 애초에 젖히지 않고. 근데 이렇게 당하는 것은 너무 아프거든요. 살긴 살지만. 이게 참 그 중급자 사활책 보면 이런 형태에서는 이렇게 호구 치면 쉽게 살잖아요. 누구나 네. 다 알아요. 이제 책을 한 번만 보기만 하고 아니면 또 설명을 한 번만 들으면 하지만 이런 수들을 어떤 경우에서는 그냥 살아야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이렇게 젖히고 호구 쳐서 패를 해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 바둑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사활만 놓고 보면 젖혀져 있는 것이 오히려 손해지만 집으로 당하는 것이 싫기 때문에 그렇죠. 젖힌 건데요. 먼저 단수를 쳐서 네 역시 물어봅니다. 네. 참 둘이 역시 두 기사가 바둑도 뭔가 좀 치열하리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예. 역시 치열합니다. 생각대로. 이제 백이 한 점을 살리는 것은 흙이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니까 먼저 단수부터 쳐서 물어보는데요. 여기서 패를 거는 건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이렇게요. 네.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아, 그런가요? 이거 아, 이을 순 없는 거니까. 이음은 너무 아프지 않나요? 그럼 호구 일단 치는 볼까요? 의미가 호구 없겠죠? 치고 패를 했다고 네. 치면 근데 패감 어디 써야 돼요? 초반이라 패감을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우하는 연타. 예, 우화가 있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어려운 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당연히 패감은 몇 개는 나오지만 백도 깔끔하게 살아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손해 패감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고요. 그렇다고 이쪽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거든요. 흑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팩감을 써도 악수가 될 수가 있고 또 이렇게 팩감을 써도 악수가 될 수가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못 건드리는 형태입니다. 만약에 둔다면은 우하기 정도인데 그 정도 팩감이 있겠고 백은 여차하면 이 팩감이 있죠. 여차하면. 네. 이거 얼마 전에 그 농심신라면배에서 제가 해설할 때 이런 모양이 나왔었던 것 같은데 이게 팩감으로 끊고 쓰니까 굉장히 크더라고요. 아, 그때 예, 완전히 바꿔치기가 됐었었죠. 안국현과 네. 시바노 1번 기사하고 뒀던 대국에서 이런 형태가 나왔었죠. 흑이 패는 걸질 못했고요. 결국 이었는데요. 이었어요. 이었다는 것은 이제 나중에 백이 쪽에 돌이 오면은 다시 살아야 되는 그런 부담은 있죠. 뭐 나중 얘기다 이제 그럴 수도 있겠고. 그러면 흑이 굳이 호구를 왜 쳤을까요? 그냥 있는 것과 비교를 하면 입고 난 다음에 젖히니까 다시 여기 둔 거죠. 그렇잖아요. 네. 그것이 알고 싶은데. 네. 네, 신진서 선수의 흐름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무상귀에서 힘을 내고 있는데요. 과연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잠시 후에 보내드립니다. 네, 역시 예상해 주신 대로 신진서 대 구자우 치열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중국 기사들이 대충 이제 10명 중에 한 8, 9명 정도가 굉장히 좀 선실리 그리고 아주
그 전형적인 중국 스타일 있잖아요. 네. 뭐라고 정말 표현할까요? 많죠. 좀 치사한 아웃복서. 복싱으로 치면은 예, 치사하다는 얘기는 좀 그렇고 아웃복서. 근데 이제 좀 복싱으로 치면 그 인파이터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구즈하오나 또 스위에 전형적으로 이제 주먹을 휘두르는 스타일이죠. 네. 나머지는 툭툭 치고 빠지고 뭐 이런 스타일들이 많은데 생긴 거는 참 얌전하게 생겼는데 바둑은 아주 치열하게 두고 힘이 좋은 스타일이에요. 리엔샤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 그렇습니다. 리엔샤오가 요즘에 이제 중국 동료 기사들이 이야기하기를 비행기 타고 다니는데 스튜어디스한테 찍힘을 당했다. 이제 아, 미소년이다. 이제 그런 네. 예. 그런 미소년인데 바둑은 제일 무식하게 두거든요. 제일 폭력적으로 둬요. 외모와는 네.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신진서 구단도 요즘은 제가 볼 때 양반이 된 거예요. 옛날에는 더 과격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양반이요. 예전에 비하면 참 순해진 거죠. 그래도 한번 걸렸다 하면 이제 바로 이제 네. 파괴력이 숨어져 있는 파괴력이 바로 나오죠, 이제. 뭐 발톱을 숨기고 있는 건데 점점 조화를 맞춰 가고 있는 거겠죠. 자, 오상규 단수를 쳐서 있는 것까지는 굴복을 시켰는데요. 과연 이 선수 활용을 아직까지도 결정을 안 지었는데 어떻게 활용을 할지. 하수는 결정하다가 지고 고수는 아끼다 진다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고수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결정을 잘 안 지어줘요. 그래서 좀 결정을 지어주면 저도 좀 편안해질 수가 있는데 예, 여기 결정을 안 지어주니까 네. 여기서 결정을 짓고 나면 한 점을 잡을 수는 있잖아요. 어느 한 점이요. 중앙이요. 지금 바로 아. 빈삼각으로 이으면 이렇게요. 네. 그러면 민망한가요? 이제 이게 아직 미생이니까 네. 살아라 이거죠. 만약에 살았다고 치면 그때는 잡을 수 있다. 그렇죠. 네, 맞죠. 네. 그것도 안 살 수도 있을까 봐. 이게 저 우상기만 잠깐 놓고 보겠습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데 뒀다고 치고 이런 데 뒀다고 치고 잡으러 가려면 늘 여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중국하고 우리하고 좀 다르긴 한데 이렇게 두면 기곡사가 돼요. 그리고 기곡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기를 하나 찔러두고 그리고 들어가서 잡으러 가야 됩니다. 두 점을 잡으면 다시 여기를 먹여쳐야 되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게 조금만 두터워지면 상변 백을 잡으러 가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압박을 했다. 여기 빵따는 됐다고 가정하면은 네. 이것도 신경 써야 되고 우변의 백도 확 싫지는 않아요. 아직까지는. 수가 제법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당장 이렇게 아주 투박하게 두고 투박하게 이렇게 이으면은 흙도 변신의 여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두고 띄었다고 가정하면 양쪽의 백이 아직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하기에는 좀 네. 둔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상변도 확실하지가 않군요. 그쪽을 또 들여다봐요. 이거는 이제 뚫리면 안 돼요. 흑의 입장에서는. 있거나 또는 있거나밖에 없나요? 치받는 건 이렇게 했다가는 이걸 두고 백이 이쪽을 치받지 않습니까? 막으면은 이렇게 두고 이거는 흙이 좀 위태위태할 것 같은데요. 네. 이건 안 되겠고요. 그럼 있는 수밖에 있거나 없겠네요. 있구자 같아요. 네. 이었다고 가정하고요. 이걸 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뭔가 행마법이긴 하네요. 제가 아까 이제 네. 한참 전에 여기를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했는데 이렇게 됐다고 가정을 하면 들여다봐서 있게 만든 것은 백의 입장에선 도움이 된다라고 보는 거네요. 예, 끄덕끄덕, 고개가 끄덕끄덕 거려지네요, 이거는. 끊었을 때 빈삼각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들여다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이 좀 고급 행마이긴 예. 한데 자,
이었고요. 이걸 하겠다는 뜻이죠. 전쟁으로 치면 선전포고예요. 그렇죠. 네. 이 들여다본 한 점이 우하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좀 궁금하긴 하네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걸 두고 이걸 두면 단수도 칠 필요 없나요? 그냥 둬도 거의 비슷할 것 같긴 해요. 뭐 그것은 네. 절대 선수인가요? 마음속으로 돼 있다라고 치고요. 네. 그리고 이걸 두면 그냥 하는 게 해설할 땐 좀 편할 것 같습니다. 네. 단수 치고 저 치고 저 치고 이었다. 흙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요걸 몰고 나왔다가는 돌아가야 되면 악수죠. 네, 악수가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렇다면은 한 칸을 여기를 띄웠다가는 요런 데를 두면 찌르고 늘고 쌍립하고 막아서 막을 수만 있다면 이거는 또 갑갑한 거 아닙니까? 약간 찜찜한 모양이긴 한데 네. 예, 우변이 아마 이걸 했다는 것은 이 싸움도 된다라고 신진서 구단은 봤을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이거는 이 모양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흙도 아주 좋아졌기 때문에 우변에서 이게 안 되면은 백은 이 선택을 하면 안 됩니다. 긁어부스럼이 예. 되죠. 근데 신진서 구단이 여기를 했다는 것은 이걸 하겠다는 뜻으로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은 이 전투가 된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네, 역시 호구를 쳤고요. 자,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뚫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막아야 되는데. 요렇게 두면은 이렇게 됐을 때 아까 이렇게 흙이 쌍립 써져 있는 거랑 꽉 채워져서 전투하는 거. 근데 요건 또 미는 게 또 선수가 될 수가 있으니까 모양만 놓고 보면 흑돌은 이렇게 가 있는 게 맞는 것 같긴 해요. 그게 맞긴 하겠네요. 근데 이게 봉쇄가 됐을 때 흑도 다시 이걸 두면 바꿔치기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하는 확실히 잡혀 있었던 거죠. 방금 전에요. 네. 그냥 저는 그냥 잡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한테는 너무 어려운 난제네요. 아, 여기서 손을 뺐어요. 아, 이게 지금 중앙을 잡을 시간이 없다? 그런 뜻인가요? 오히려 좀 사는 과정 중에 중앙 쪽을 두텁게 만들겠다도 보이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예를 예. 들어서 잡았다고 가정하면 이게 치중하면은 보통은 이어야죠. 네. 이런 데 두면 붙이고 여기 두고 찝 이었다고 쳐도 그냥은 내려서도 못 사는 건가요? 이게 그냥은 잘 못 살죠. 방금 전에 요거를 이렇게 이었다고 가정하고요. 바깥쪽으로 어차피 못 나간다고 보고 이렇게 두면은 이렇게 하면은 그렇네요. 이렇게 하면 이게 요 모양 자체로 아직은 미생이에요. 네. 여기는 이게 단수가 돼 있다라고 가정하면 흙은 살아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요거는 잡히는 것 같아요. 이게 재밌는 게 하나가 있는데 요렇게 두면 이게 패일까요? 패가 아닐까요? 보통은 패인데 이것도 뒤로 모는 수가 있어서 살긴 사네요. 다시 잡으면 잡고
따낼 때 이렇게 이으면 살긴 사네요. 네. 패 정도 나는 모양이라고 봐야겠습니다. 패면 애매한데요. 애매한가요? 그러면은 되게 정말 잡고 예, 싶은 자리기는 한데 패면 애매하다. 그러면은 근데 이게 2패잖아요. 일단 하나 따내고 쓰고 다시 이어도 요 패니까 그래도 애매한가요? 상변이 워낙 크다는 거죠. 우변의 패가 꽤 나오지 않을까요? 근데 우변의 패감이 좀 나오긴 하겠지만 예. 여기가 지금 이쪽도 백이 아주 얇은 곳이라 오히려 패감을 연결하면서 써야 될 수도 있는 형태예요. 근데 이거는 흑도 중앙으로 돌이 나가게 되면은 오히려 흑도 우하기를 압박하는 패감이 있어서 글쎄요, 어떨까요? 네, 아무튼 지금 여기를 치중을 하면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백도 강하게 둔다면 우선은 이런 데 붙여서 두는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긴 하거든요. 네, 안에서 살고 싶진 않죠. 네. 젖힌다거나 하면 끊어서. 저로서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전투인데요. 그 전에 여기 하나 치중해놔야겠네요. 이렇게. 이게 이쪽하고 연관이 돼가지고 아주 어려운 전투로 생각이 됩니다. 버텼어요. 일단 시원한 수가 나왔습니다. 이게 온전한 겁니까? 근데 들여다봤을 때 있는 게 일단 빈삼각의 선수가 되잖아요. 이렇게요. 뭐 돌려친다든지 해서. 근데 이렇게 두는 거는 이거는 선수하면 마이너스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거는 다 잡히는 네. 형태로 보이고요. 보통 이제 이런 데 두면은 일단은 이렇게 하는 것부터 생각을 해봐야죠. 이렇게 하면 이어야 되는데 그때도 결국은 끊겨서 잡히면 너무 아프니까 막아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길 막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붙이고 젖힐 때 늘었다? 이 사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분적으로만 놓고 보면 잡히는 것 같긴 한데 바깥쪽도 너무 얇지 않습니까? 끊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흑도 숨통이 막힐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흑이 치받질 못하잖아요. 돌이 다른 데 가 있다고 네. 치고 이걸 두면은 원래 단수 치고 늘어야 되는데 있는 것도 거의 선수라고 봐야 돼요. 이게 뭐가 사고가 생겨도 날 것 같아요. 네, 걸린 게 많아요. 예, 단독으로는 네.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잡으러 가는 게. 물론 이제 바깥쪽에 악수를 몇 개 두기면은 그래도 잡으러 가는 걸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찌 됐던 뒷맛은 아주 고약해 보입니다. 신진서구단 이런 데 뒀다는 것은 그냥은 잡히지 않는다. 그런 뜻인데 AI는 흑이 약간 재밌다. 흑이 약간 재밌다라는 이야기네요. 기세가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수읽기가 받쳐지지 않고서는 둘 수가 없는 수가 나왔고요. 신진서 선수는 어떤 수읽기를 하고 있을까요? 근데 제가 지금 순간적으로 뭐가 성강처럼 지금 스치고 지나간 게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단수 치면은 붙이고 늘어서 뭔가 흑도 잡으러 가기가 아주 찜찜해 보이긴 하는데 이게 이런 데 밀면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두 점이 너무 아프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상 적게 생겼는데요. 입구자요. 입구자 또는 차렷. 그러니까 이렇게 잡으러 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도
잡으러 갈 수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나? 내려서는 수가 강력해 예, 보입니다. 뭔가 그럴 수도 네.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생김새는 흙도 그냥 아주 뒷맛이 고약해 보이는데 아주 고약해 보이거든요. 근데 네. 막상 술을 내봐라 하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어려워 보입니다. 일단 끼웠어요. 예. 네, 뒀어요. 다 살리겠다 이제 그런 뜻인데. 그렇습니다. 예. 버리는 길은 아닌 걸로 보이고요. 다 살리겠다. 근데 다 살린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돌려치고 나서 우상 6점을 버리는 건 너무 요석인 거죠? 요석이면서 게다가 집도 쏠쏠하게 많이 늘어나니까요. 자, 우선은 뭐 어쩔 수 없는 네. 것 같습니다. 자, 여기를 둔 다음에 도망가려면 이런 거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끊으면 일단 막는 것까지는 되겠고 6점이 잡히는 순간 중앙에서 뭘 할 수가 없네요. 이런 식으로 예. 진행이 됐다고 가정을 하면은 다음에 턱은 일단 이렇게 됐다고 치고요. 좌상기, 우상기 합치면 흙도 대략 30집 되지 않습니까? 100은 이거 약 10집. 여기는 어떻게 정리해야 되나요? 그냥 쉽게 이렇게 됐다고 가정하고 그냥 이렇게 됐다고 치고요. 이런 식으로 돌이 가면은 100이 15집, 흙은 30집에 이 모양.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된다면 AI는 어떻게 보고 있나? AI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지금 이게 이 형세 판단이 아니고 지금 현재 그렇죠. 상황의 흙이 약간 네. 두텁다는 건데 뭐 다 살릴 수 없을 때 그림을 그려본 건데 분위기상 줄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게 네. 잡는 순간 이게 5개, 12개, 13개가 집으로 13집이 늘어나고 또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요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흙의 입장에서는 어지간해서는 버리고 싶진 않거든요. 네, 역시 최대한 버텼고요. 역시 근데 그렇습니다. 궁금한 게 있었는데 지금 이걸 밀고 잡으러 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까도 솔직히 근데 이것도 저는 근데 이것도 좀 의문인가요? 좀 수상쩍은 건 있긴 있었는데 그때는 요 돌이 없어서 백도 버틸 수 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돌이 있는 상태에서 이걸 잡으러 가면 여기 두면 단수 치고 이으면 막아서 이거 괜찮은 것 같거든요. 이게 해결이 안 되죠, 백이. 이거 두면 여기 둬서 이걸 두면 다 받아서 안에서 그냥 살 수 있는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백이 이상해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늘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잡고 단수 치면 꽉 이어도 되지 않을까요? 다음에 날일자. 맞거나 입구자나 날일자를 해야 되는데 날일자 했다고 그거는 가정해도 그냥 붙이나요? 이쪽 붙이고 네. 찌를 때 끊으면 그냥 단수 치는 건 이어서 이거는 백이 안 되고 이런데 둬도 그냥 제일 쉽게 이렇게만 해도 잡히네요. 백이 안 되고
어떡하죠? 밀어준 것이 우변에는 크게 우변으로 예. 악영향은 없나요? 우변에 당연히 흙한테는 예. 나쁜 영향인데 이게 잡히면 너무 아픈 거 아닙니까? 너무 크죠, 집으로. 게다가 우변 한 수로 안 잡히니까요. 우변이야 이거는 만약에 잡으러 가려면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만 띄어도 이 우하가 워낙 얇기 때문에 그냥 통으로 다 잡을 수는 없는 형태예요. 뒷맛이 나쁘네요. 그리고 이게 걱정이 되면 흑의 입장에서는 먼저 교환을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데를 띄어서 두면은 이게 바로 다음 흑이 잡으러 가면은 아주 위험한 돌이기 때문에 살아야 된다고 봐야 돼요. 백이 먼저 두더라도 사는 데는 큰 지장은 없을 거예요, 아마도. 그리고 조금 더 악수를 한다면 아마 이렇게까지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물론 부분적으로 엄청난 악수겠지만 네. 우변을 이제 안정을 시키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나저나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네, 역시 잡으러 갔는데요. 보여주신 그 패로 가서 뭔가를 더 해봐야 되나요? 호구치고 쭉 나가서요? 안 되나요? 저희가 나를자만 해봤죠? 네, 그렇죠. 날일자만 해봤죠. 네. 예. 입구자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럼 이렇게 둬야 되고 젖힐 수밖에 없죠. 네. 이게 지금 끊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둬도 되는 것 같아요. 씌우는 것과 잡는 것이 맛보기. 네. 백이 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제 눈에는 잘 안 될 것 같아요. 뭔가 상변 쪽 사정 공작이 되고 나서 중앙을 한 번에 덮어 씌우는 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나오네요. 늘면 끊어서 여기는 이렇게 됐다고 가정해도 뭔가가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게다가 이게 지금 수가 몇 수가 없는 형태예요. 상변 백 같은 경우는 한 뭐 5수나 될까요? 여기 미는 게 반선수예요, 흑은. 다음에 석점머리 두들기는 게 있기 때문에. 일단은 상변의 백대만은 제 눈에는 사는 건 보이질 않는데 신진서보다는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아, 늘었어요. 역시 호구는 안 되는 것 같았어요. 단수치고 아주 투박하게 잡으러 갔을 때 사는 길이 없어 보였는데 지금도 역시 끊으면 워낙 수가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중앙흑하고 해도 잘 안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쪽을 미는 것은 이걸 둬서 다음에 여기 머리 두들기는 것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쉬울 것 같고요. 이쪽을 두더라도 이걸 밀고 그냥 최소한 이렇게만 돼도 네. 백이 잘 될 것 같진 않고 봉쇄 자체가 어렵겠네요. 봉쇄만 되면 그래도 어떻게 한번 해볼 예. 봉쇄만 되면 그래도 여기 몇 개 놓고 잡아라. 그리고 봉쇄만 되면 되는데 봉쇄가 이게 쉽게 되는 형태일까요? 여기서 또 나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걸 두고 받을 때 바깥쪽으로 나가도 될 것 같고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좀 약간 떨리겠죠? 패 모양 비슷한 네. 거죠. 자, 일단 자체로는 잡혔는데 중앙 흑과 연관지어서 뭔가를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요. 흑도 먼저 밀 수도 있을까요? 살면은
여기 하나 두들기는 게 기분이 좋으니까. 만약에 받으면 그땐 끊어서 이거는 거의 확실히 잡혔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다만 이제 이런 데 밀어주면 이제 우변 같은 경우는 좀 달라질 네. 수는 있겠습니다.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체로는 자체 사활은 문제가 있지만 중앙 흙과 그리고 우변에 흘러나온 흑돌 석점 그거라도 잡을 수 있다면 그래도 모르는 이야기니까요. 네, 아직까지는 두 선수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갈피가 잡히지 않습니다. 상변 백대만은 어떻게 될까요? 네, 중국 갑조리그 20라운드 신진서 선수가 상변의 백도를 살릴 수는 없다고 보고 있는데요. 활용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구자호가 바로 상변을 끊어갈지 아니면 끊어가기 전에 뭔가 조금 더 교환을 하고 갈지. 아, 역시 미네요. 네, 깔끔하게 갑니다. 그냥 끊었다가는 이쪽 밀어서 행여라도 이게 중앙이 틀어 막히게 되면 잡아도 그렇게 큰 집이 아니다.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지금 밀면은 방금 전하고 차이 많이 날 것 같아요. 공간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네. 다만 이제 이쪽은 조금 이제 많이 다를 것 같기는 해요. 우변이 이제 백이 먼저 뒀을 때는 지금은 이렇게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못 나가죠? 이렇게나 이렇게까지 아예. 너무 심한가요? 그건 좀 뒷맛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한번 물러서. 네. 요렇게 하면은 근데 이게 그게 또 눈에 가시니까 어떻게 받아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늘어서 받아야 하나요, 그럼? 아, 이렇게요. 네. 그게 가장 현실성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잡을 수만 있으면 그래도 꽤 크죠? 그래도 예. 상변이 돌의 개수는 참 많아서 실리가 엄청 큰데도 이 세 점이 그렇게 아픈 건가요? 네, 일단 늘어뒀어요. 예. 이게 그러니까 돌이 6개, 10개니까 20에 21, 22, 23, 24, 25, 26. 하나도 안 넣고 잡으면 거의 30집. 크긴 크죠. 근데 만약에 놓고 따냈다고 치면은 한 5개 이상 들어가야 되니까. 네. 그럼 한 25집. 이게 원래 30은 안 되죠? 20. 서른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세어보면 30 같기도 해요. 5, 6, 7, 8. 개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주의 여기까지 공배들이 다 있어서요. 쳐주면 30집 되네요. 예. 근데 다 메웠다고 가정하면 그러면 한 25 안쪽이거든요. 25 정도라고 치고 이거 잡았으니까 몇 집 빼면은 뭐 한 17, 8집. 봉쇄만 되면 100도 그렇게 뭐 아주 나쁘진 않아 보여요. 지금은 하나 밀어놨기 때문에 봉쇄가 그렇게 잘 될 것 같진 않고요. 네. 우변 석점에 초점을 맞춰야 되나요? 아까처럼 이런 식으로. 끄는 순간 상변은 확실히 잡혔습니다. 아, 그거?
그게 지금 선수가 되는 모양입니까? 이 수는 상변에 뭐가 있다는 뜻으로밖에 안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데 받으면 예, 당연히 득이죠, 이제.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네. 했다고 가정해도. 상변의 그런데 직접적인 선수보다는 훨씬 나은데 이렇게 두면 뛰어들 수 있나요? 이게 수를 내려면 뛰어들거나 붙여야 돼요. 네. 뛰어들거나 붙이거나. 한번 해볼까요? 뛰어들었다. 그러면 흙도 붙여야 될 것 같거든요. 젖혔다고 치면 끊고 단수를 쳤다. 패 모양 아닙니까, 이거는? 배 모양이죠. 근데 지금 이게 이 수순이 예. 이렇게 하고 단수 치면은 지금 만약에 이거 치면은 이거는 흙도 변신할 수가 있거든요. 다시. 참 이런 게 어려워요. 그래서 바둑이. 그렇다고 이걸 또 먼저 쳐두면은 이게 또 악수가 될 것 같아서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은 미리 다 쳐주면 또 이게 변화가 또 약간 있을 것 같아요. 이쪽을 단수를 치고 이렇게 하면 패가 되는데 그냥 막으면 이렇게 하면은 또 그냥 슬그머니 빠져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길 두면 또 이렇게 단수 치고 나오니까. 네. 예, 이거는 예, 서로 이거는 중앙도 잡힐 수가 있어서 이게 참 어렵네요. 이게 100% 확실한 선수 같진 않거든요. 백이 지금 입구자 둔 곳 옆에 웅크리는 게 선수가 안 되는 건가요? 제가 지금 너무 궁금해서 네. 인공지능한테 한번 물어봤더니 여기 미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네. 젖히면? 일단은 참고도를 보면요. 이쪽을 젖혀요. 그러니까 우변 잡히는 것도 크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백은 여기를 두고 이런 그림 여기까지만 딱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되면은 상편에 문제 없는 건가요? 이거 근데 너무 찜찜하게 생겼는데요. 흙이요. 예, 이거는 백도 싸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상변도 좀 찜찜한 게 있고 중앙도 몇 수 되지 않고 싸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저는 좀 궁금한 것이 지금 입구자 두는 곳 옆이 상변 쪽으로만 보면 선수가 되는 거잖아요. 아, 흙이요. 백이요. 아, 백이요. 네. 아, 이쪽이요. 그럼 흙이 중앙에 나를 아. 자는 일단 안 되지 않을까요? 아, 이렇게 날일 자면은 이쪽이 선수가 되면 만약에 받으면 네. 여기 나와 끊는 게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이시죠. 네. 예, 그렇네요. 그래서 뭔가 인공지능도 밀었을 때 젖히지 않았을까. 그러네요. 예. 일단 흙이 상변을 받을 것 같지는 않고요. 중앙에 뭔가를 하긴 할 텐데. 이런데 돌이 오면 도움이 되나요, 안 되나요? 상변하고 뭐가 벌어졌을 때. 지금은 이거 잡아도 변신하나요? 예, 바꿔치기 해도 이거는 뭐 백이 잘 됐다고 할 수 없어요. 중앙도 아직도 좀 미흡하고요. 워낙 시달리고요. 이걸 두고 이렇게 됐다고 치고 이제 갑자기 여기 두고 싶죠, 저는. 예. 이런 데 두면은 이게 중앙도 보탬이 되면서 상변 쪽에도 어지간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럼 중앙을 밀어갈 수도 있겠네요. 이쪽이요. 백이요. 뭐 어찌됐든 이쪽에 돌이 있으면 흑의 입장에서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신진서 구단은 네. 이걸 두면 받아야 된다. 그런 뜻일까요? 참 도무지 알 수 없는. 예.
100% 선수가 되는 게 안 보인다면 흑이 상변을 둘 가능성은 1도 없을 것 같긴 한데요. 기세로는 원래 예. 안 받아야죠, 원래는. 흑에게는 생각이 많아지는 수가 나왔습니다. 상변이나 중앙 어느 한 곳을 건드리지 않고 가만히 두 점을 움직이고 있는데요. 치고 젖히면 늘었다고 가정하고요. 상변은 저희가 계속 이 생각만 했는데 원래는 붙이면 어떻게 되나요? 그런 것도 좀 봐야 되는 거죠. 흑이 상대를 안 준다고 치면 좀 타격을 줄 수 있는 건가요? 이것도 또 머리가 아픈. 네. 뭐 상변뿐만이 아니라 중앙도 아니었네요. 더 버팁니다. 이게 예. 제가 아까 한참 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우변 석점이 좀 위태위태할 때는 먼저 선수 교환을 할 수 있다. 잠깐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거는 100% 확실한 겁니까? 예를 들어서 밀었다고 치고 이렇게 됐다고 가정하면은 손을 빼도 이건 백도 일단 받아주기는 화날 것 같고. 받아주면 이제 그때는 예. 당연히 흙도 다른 데 두겠죠. 우선은 이 석점 잡히는 게 사라졌으니까 부분적으로는 잘 됐죠. 예를 들어서 백이 이제 중앙 이런 데 뒀다고 가정을 하면은 백이 뒀다고 가정하면은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는데요. 우하 잡으러 가면? 그것도 모르겠고요. 이것도 지금 사활이 어떻게 됐는지. 근데 그냥 잡힐 것 같진 않은데 백이 그냥 잡힐 것 같진 않아요. 예. 모양만 놓고 봤을 때는. 이게 손 빼면은 여기 두면 거의 잡힌 거죠. 이거는 궁도가 예.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이렇게 하더라도 이렇게 예. 하면은 거의 잡힌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만약에 백이 여기를 뒀을 때 이 자체로 이 자체로 이득이다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이득 같진 않은데요. 이렇게 하면 받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다시 중앙으로 돌이 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물론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흙이 또 먼저 조여 붙여서 잡으러 가는 게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요. 젖혀서. 그럼 몇 네. 수 되진 않아요. 한 5수 안쪽 같은데 여기서도 바로 두면 되나요, 이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다고 가정하고요, 그냥. 한번 여유를 줬다. 그러면 이것도 잡을 수는 있다 그거네요. 백이 그냥 뒤로 있지 아, 않을까요? 그렇네요. 순간적으로 깜빡했습니다. 이게 여길 있는 게 되죠. 이러면 수가 꽤 있죠. 이러면은 네. 이건 일단 수도 꽤 있고 바깥쪽이랑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요. 달리 수를 줄이면 그래도 이렇게 줄이면 백도 어딘가 두겠죠? 예, 이땐 젖히는 순간 바로 잡히니까요. 5수 이상. 이거는 흙도 바로 줄일 수는 없는 모양 같아요. 최소한 패 정도 될 테니까. 중앙이냐 상변이냐 한참을 고민했는데 결국에는 우하기를 선택을 했는데 그것도 참
베개 입장에선 까탈스러운 수네요. 확실한 한 수를 선택했습니다. 중앙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뭐 집으로 크진 않으니까 오히려 백에게는 타이트한 수로 받아들여집니다. 구주하고 구단의 생각은 예. 그거 같아요. 여기를 해결하고 중앙은 어차피 백이 둬도 탈출하면 되니까.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상변의 흑돌 석점인데 이게 지금 괜찮다 그런 뜻이 아닌가 싶어요. 이게 지금 백이 먼저 둔다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아니면 그 옆에 갖다 붙이는 건데 이거는 이거로 일단 자체로 잡히진 않으니까 최소한 패는 나니까 여유가 있는 형태다. 이제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차하면 조여서 조여 붙여서 잡으러 가면 다섯수 안쪽이니까 이것도 나름 일리는 있어 보여요. 뒷맛 안 좋게 잡느니 손을 빼버렸습니다. 쪽 이제 여기에 대해서 잠깐 봐야 되는데 보통 이제 이게 일반적인 맥이잖아요. 이렇게 잡으면은 이쪽으로 돌파하는 게 선수가 되고요. 돌파해봐야 몇 집 깬 건 아닌 거죠? 물론 부분적으로는 당연히 네. 이득이겠지만 아주 그렇게 치명적으로 흙을 아프게 하진 않은 거 아닙니까? 방금 흑이 둔 수와 비교하면 별게 없어 보이긴 그렇죠, 예. 합니다. 이렇게 이어서 넘어가는 것은 아주 치명적이진 않지만 기분은 많이 나쁠 것 같아요. 흑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아까처럼 한 점 잡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 어딘가 잡았다고 치면은 뚫린 건 뭐 아프지만 아주 치명적인 것 같진 않아요. 뭐 괜찮다 그런 뜻이고 이쪽을 들어오는 것은 붙여서 넘어가면은 패는 되니까 최소한 패는 언제든지 이제 보장이 돼 네. 있으니까 그래서 이쪽을 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흙이 막으면은 우아기도 거의 확실히 잡을 수 있고 만약에 백이 둔다고 하더라도 갈수하면은 나중에 붙인다거나 해서 또 괴롭힐 수 있다. 이제 그런 뜻으로 봐야겠습니다. 난이도 높은 한 수인데 예. 끄덕끄덕 계속 들여다보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밖에 없는 수네요. 좋은 수네요. 그 전에 백이 두 점을 입구자로 살린 걸 먼저 만약에 우변을 뒀다면 잡을 수는 있었을 텐데 근데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손을 뺀 건가요? 이 돌이 없을 때 네. 참 이렇게 차렷하면 봉쇄는 되는데 흙이 이런 데 띄었을 때 이게 확실하게 이걸 차단했다고 볼 수가 없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되면 이거는 뭐 득인지 손해인지도 조사해 봐야 되겠고요. 어디가 큰지 예. 모르겠어요. 아, 붙였어요. 흑의 입장에서는 뭐 다른 건 잘 우위로 젖힌다거나 하는 것은 좀 사소한데 목숨을 걸어야 되니까 예, 이거는 목숨 걸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좀 보긴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제 생각 같아서는 이 모양이라면 저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흑의 입장에서는. 우위로 치는 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렇게 두고 한 점 잡고 잡더라도 여기 두면은 약간 깨지긴 했지만 아주 치명적인 아픔은 아니거든요. 네. 중앙은 백이 두면은 슬그머니 이제 뭐 두 칸을 뛰던 날일자를 하던 탈출은 되는 형태니까 이렇게 하면은
탈출만 되면은 이 상변 백이 잡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괜찮거든요. 그러면 흙이 젖히고 넘어가고자 할 때 네, 흙이 젖히고 넘어가고자 할 때. 그때 화점으로 단수를 이렇게요. 이렇게 이으면은 그때는 이제 이렇게 예. 하면은 이렇게 하면 이거는 백이 성공적이죠. 완전 네. 성공적이죠. 이걸 두고 이걸 뒀다. 이거는 그래도 살아가면 이제는 치달릴 돌은 아니죠. 이걸 설마 잊고 이렇게 넘어가는 건 좀 심하죠. 또 빵 따내야겠습니다. 빵 따내고 예, 한 점을 잡으면 그때 이제 중앙 두문. 네. 바꿔치기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근데 이거 너무 아픈 거 아닙니까? 이런데도 또 선수일 것 같은데요. 또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살았다 뿐이지 갑갑한가요? 이거 그렇게 백이 재미있을 것 같진 않은데요. 이렇게 되는 거는. 여기서 해볼까요? 여기서. 젖힐 때 바로. 그전에요? 네, 여기서. 지금은 좀 다르죠. 이렇게 치고 잡으면. 이렇게 할 때 그때 젖힌다. 요게 좀 그래도 예, 최대한 좀, 손해를 덜 보고요. 뭐가 좀 있어 보입니다. 네. 이런 걸 한번 해봐야겠네요. 예. 흙이 그렇게 흐름을 안 주고 그냥 한 칸 정도를 뛴다든지 해서 수만 늘려놓고 잡는 건 이렇게 한 칸 네. 뛰어요. 이거 하면은 그때 이렇게 조여서 잡는다. 이건 좀 그래도 출혈이 좀 크지 않습니까? 네. 예, 이건 백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흙이 뭐 다 놓고 잡아도 좌상기도 또 좌상기 이거 괜찮은 겁니까? 사는 순간 오히려 흙이 불안한 건가요? 별 일은 없을 네. 것 같아요. 뭐 최악의 경우에 흙은 이제 이렇게 치면 되니까 여기도 밑으로 쳐도 되니까. 근데 이게 자체로 흙이 아프죠. 이 정도면 백도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젖히고 단수 칠 때 이렇게 되는 모양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흙 다시 중앙 도망가고 다시 쪽 우하기 두고 이러고 이제 네, 다시 또 무슨 긴 일이 곳으로 있었냐는 가는 건가요? 다시 또 장기전으로 예. 워낙에 어려운 전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흙도 생각을 하고 있죠. 젖히는 순간 어느 정도 변화가 그려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중국 갑조리그 중계를 하면 대부분 두 판을 보내드리는데요. 또 다른 한 판은 박정환 구단의 대국입니다. 신진서 선수의 판이 워낙 재미있어서 넘어가질 못했는데 박정환 대 터자시의 대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박정환 구단 그리고 상대는 터자시 구단입니다. 박정환 구단이 오늘은 주장전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주장전으로 예. 나오지 않고 속기전으로 나왔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중심팀의 주장이 천야오예잖아요. 네. 근데 천야오에게 요즘에 최근에 한 6연패 정도 당했어요, 박정환 구단이. 음. 그래서 고심 끝에 속기전으로 돌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좀 흐름을 바꾸고자 비틀었고요. 상대는 터자시 구단입니다. 역시 LG배에서 우승한 전적이 있고 2016년에는 또 세계대회 준우승을 차지한 바 있는데요. 상대 전적 박정환 선수가 많이 앞서 있습니다. 물론 이 세계적인 선수들에게 랭킹이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오늘 신진서 그리고 박정환 이 두 판으로 인해서 정말 랭킹이 어느 정도 고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예. 만약에
신진서 구단이 이기고 박정환 구단이 지면은 이제 신진서 구단이 랭킹 1위가 굳건해지고요. 그렇죠. 지금 월말이니까 남은 판이 네. 거의 없거든요. 반대의 경우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박정환 구단이 이겼는데 신진서 구단이 이겼다. 그러면 네. 다음 달 랭킹도 그대로 갈 박정환 수 구단이 있을까요? 그대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저번 달 점수가 두 기사가 41점 차이였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신진서 구단이 10월에 현재 9승 1패죠. 네. 박정환 구단은 2승 2패인데 그 2패가 2패가 시어하우예요. 시에어하우에게 네. 2패를 당했고 2승이 허영호, 유수왕 유수왕. 선수. 네. 그 2승보다 2패 깎인 점수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근데 만약에 오늘 박정환 구단이 이기고 신진서 구단이 진다면 그때는 이제 아마도 박빙 같아요. 근데 둘이 똑같이 네. 이긴다면은 신진서 구단이 이제 드디어 이제 박정환 구단을 누르고 1등에 랭킹 1위로 등극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빅뉴스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한국 랭킹 1위는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네, 박정환 그렇습니다. 구단이 예. 59개월째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네. 워낙 견고한 1위였는데요. 네. 자, 이 바둑은 예. 속기이기 때문에 다른 대국보다 1시간 늦게 시작을 했죠. 1시간 2시간 늦게 시작을 한 것. 2시간 늦게 아니 2시간 늦게 시작한 네. 거죠. 예. 빠르게 두어집니다. 속기전은 이제 다른 2시간 25분 주어지는 대국과 많이 다르죠. 네, 그렇습니다. 아, 그쪽을 굳히네요. 옛날 같았으면은 굳히더라도 오히려 이쪽 방향으로 뒀을 텐데. 요즘은 이제 예전에 배웠던 그 공부했던 다 잊어먹고 다시 새로이 공부해야 되는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지금 공부하는 어린 친구들이 훨씬 받아들이기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좀 약간 백지, 도화지 같은 그렇죠. 느낌이니까. 예. 그 골프 연습장 가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오래 친 사람의 스윙을 바꾸려면은 정말 오래 걸리는데 처음 배운 사람에게 스윙 가르치는 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제 바둑도 그렇고 몇십 년 두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앞으로 뭔가를 공부하기보다는 그 전에 안 좋은 습관들을 고치는 게 가장 어려운 숙제 중 하나입니다. 자, 이 판은 좀 빠르게 따라갔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실전은 수순이 꽤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또 신진서 선수의 판이 워낙 지금 막상 막하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신진서 고자오 바둑은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네. 현재 상황이 그래요. 자, 이 팀의 주장전은 각각 천야오헤와 렌샤오가 네. 맞붙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저우 수볼 팀의 감독도 고민을 네. 좀 했겠죠. 박정환 구단 대 천야오헤를 붙일 것이냐 말 것이냐 이제 고민하다가 린샤오도 최근에 아주 좋거든요. 네. 그래서 상대 전적이 좀 또 신경 쓰이고 하니까 이제 린샤오를 주장전에 놓고 박정환 구단을 터자씨랑 붙이면 훨씬 더 이제 낫다라고 본 거겠죠. 그래도 주장급인 박정환 선수가 속기전은 좀 파격적인데요. 그렇죠. 하지만 그래도 네. 이제 린샤오가 또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항저우 수볼 팀은 좋은 팀이라고 봐야겠죠. 네. 근데 올해 지금 박정환 구단이 좀 속된 말로 좀 죽을 쓰고 있어서 그렇지. 하반기에 좀 그래요. 조금만 잘해줬으면 그래도 장수팀한테 유일하게 그래도 견줘볼 만한 팀이 항저우 수볼 팀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한 계단 떨어져서 3위에 자리하고 있긴 하지만 바로 전 라운드에 2위였었고 조금만 몇 점 추가했다면 박정환 선수가 몇 승 추가해줬다면 충분히 1, 2위를 다툴 수 있는 팀이었는데요. 그리고 재작년과 그 전 2년 동안 팀을 우승으로 이끌기도 했던 박정환 선수 올해는 부진합니다. 원래 박정환 구단이 유명하죠. 한국 바둑리그도 박정환 구단이 들어가면 이제 우승할 확률이 아주 높아지고 네. 또 중국 갑조리그에서도 여러 팀을 돌아다니면서 우승을 많이 그렇습니다. 시켰어요. 그래서 네. 이제 우승 청부사라는 별명도 하나 있죠. 그래서 올해도 수보월은 믿고 기용을 했을 네. 텐데요.
자, 지금 이 형태는 우하기를 보면은 네. 젖히지 않고 이렇게 했거든요. 물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고 큰 자리를 둘 수도 있지만, 이렇게 젖혀서 두 점을 제압할 수도 있습니다. 이바둑 말고도 다른 대국에서도 이런 형태가 많이 나왔고요. 왜냐하면은 이 우하기 모양은 백이 언제든지 단수치고 늘 수가 있는 형태잖아요. 흙이 빵따냄을 하더라도 그다지 이제 위력적이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밀어 놓으면은 이 간격도 그렇게 흙이 좋은 형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모양에서는 젖히고 또 젖혀서 빵따냄 주고 두 점 잡는 바둑도 많이 나옵니다. 화변이 그렇게 크게 되는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실리를 챙겨갈 수도 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일단 진행이 되고 있고요. 터자시 선수는 14년도에는 LG배 우승을 하고 16년도에는 삼성화재배 준우승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작년 그리고 또 올해를 찾아보니까 본선 뚫기가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꾸준히 좋은 국내에서는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꾸준히 좋은 네.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랭킹 5위 정도 되면은 모든 세계 대회를 거의 다 나갈 수 있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랭킹 5위 안에 든다고 모든 세계 대회를 나가지 못하거든요. 오히려 타이틀을 좀 더 중요시하는 예,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선전부터 많이 참가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예선전을 참가하면 그것이 또 지옥문을 뚫는 것이 보통 뭐 최소한 뭐 네다섯 판 이 정도 이겨줘야 본선에 진입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세계대회 본선을 한 번 더 거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본선보다 어려운 예선을 뚫어야지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요. 요즘에 중국은 확실히 미위팅이 잘 나갑니다. 며칠 전 창기배 우승도 차지를 했어요. 며칠 사이에 2개를 우승했죠. 예, 명인전도요. 잉창치배하고 명인전. 토자시 구단이 얼마 전에 이제 미위팅한테 아주 아쉽게 한 판 진 것이 이제 잉창치배 같은 경우는 덤이 이제 8점이라고 하는데 시간이 저희하고 좀 다른 게 시간 사용이 초읽기에 몰리지 않고 예를 들어서 3시간이면은 타임이 오버가 되는 순간 벌점을 줘요. 그래서 바둑은 한 집반을 이겼는데 시간을 오버하면서 벌점을 2집을 주면서 반집을 진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바로 얼마 전에. 그래서 네. 또 미팅이 바로 우승을 했고요. 일주일 사이에 지금 2개를 우승했다는 거예요, 미팅이. 그래서 이제 세계 랭킹도 지금 물론 이제 고레이팅이라고 좀 비공식 랭킹이긴 하지만 거기서도 이제 1위로 도약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미위팅, 신진서, 박정환, 커제 순이라는 거거든요. 좌변을 시키는 수를 선택을 하네. 평범해 보이는데 요즘에 평범하면 뭔가 또 이색적인 느낌이 들어요. 이 자리도 예. 엄청나게 좋은 자리거든요. 지금. 대세점이 나왔습니다. 백이 좌변 크게 키우는 것보다는 오히려 상변이 더 시급해 보이는데요. 네. 근데 이 우상기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뭐 삭감하면 된다? 이제 그런 뜻으로 보지 않았을까요? 우상기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흙이 이제 있잖아요. 요즘에 인공지능이 좋아하는 건 이런 건데 이렇게 되면은 물론 모양이 워낙 좋기 때문에 폭도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이러면 당연히 흙이 괜찮을 텐데 먼저 이런 데를 들어가서 받아주면은 이런 식으로 털을 잡아서 이거 잘 안 잡힌다는 거죠, 원래. 이런 데 두더라도 하나 붙여놓고 늘 수도 있겠고 그냥 바깥쪽으로 도망가더라도 네. 아주 크게 시달리진 않을 겁니다. 그냥 두더라도요. 예.
아예 붙이는 수를 폭으로만 보면 변이 훨씬 넓으니까 네. 좀 그렇지 않을까 싶기도 했는데요. 게다가 차렷이 아니라 붙였기 때문에 백이 자리 잡기가 좀 더 수월해졌습니다. 네, 이제 상변으로 2칸이든 3칸을 네. 뛰면은 자리는 우선 잡았죠. 흙의 그림은 상변이 아니라 우변으로 지어지는 건가요? 이거는 여기 예. 뒀다는 것은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교환을 하고 우변을 두겠다 이제 그런 뜻으로 봐야겠거든요. 아까울 수도 있을 법한데요. 아낌없이 교환을 해둡니다. 원래 예전에 이제 이런 교환은 좀 투박하다는 거 생각을 했는데 네. 거기까지예요. 여기 신경 쓰였다 그거네요. 나와 끊는 것도 있고 이렇게 되는 모양이니까.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백이 먼저 한 칸 띄어서 물어볼 수도 있어요. 크다 그거네요. 네. 눈을 의심케 하는 한수인데요. 보통 이제 잘 안 하는 건데 이렇게 받아주면은 살겠다. 근데 만약에 그냥 두면은 이건 누가 봐도 긁는 건데요. 네, 그냥 두면 여기 젖혀 있는 게 싫었다 그런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네. 받기도 애매해요. 사실 네. 그렇게 젖히면. 지금 불과 지금 한 50여 수 정도 뒀는데 벌써 일선 젖히는 끝내기라나요? 안 받겠죠. 아예 두텁게 네. 젖혀봤자 뭐 사소하다 이거죠 지금은. 네. 오히려 두텁게 막아서 우변에 힘을 실어줍니다. 집요하게 파고드는데요. 막장보다 물론 이제 실리를 워낙 좋아한다는 것은 예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네요. 자, 아무튼 네. 집으로는 귀를 다 파냈어요. 꽤 쏠쏠하게 이득을 예. 봤고요. 흙은 이제 물론 두터워지긴 했어요. 보통 이제 이럴 때 저희 인간들의 감각은 사선에 많이 지키잖아요. 뭐 인공지능들은 5선 때로는 뭐 6선 이렇게도 두더라고요. 진짜 지금도 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충분히 둘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근데 사람이라면 예. 사람이라면 두기 힘들죠. 떨리죠. 그래도 귀도 이렇게 다 뺏긴 마당에 사선으로는 좀 만족을 못할 수도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꽤 쏠쏠하게 났어요. 지금 10집이 나지 않았습니까? 우상기 네. 백이. 좌상과 비슷하게 났어요. 네. 우상기에 우하기 합치면 20집에 네. 30집, 40집, 거의 뭐 한 50집 정도 확보가 됐거든요. 흙도 우변을 뭐 크게 만들지 못하면 집으로는 그렇게 재미있어 보이진 않아요, 바둑이. 또 다른 재미인데요. 이 박정환 선수의 판은 신진서 선수의 경기와 판이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저희는 2부에서 신진서 경기 그리고 박정환 경기로 다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